여기 유럽의 중심에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나라는 믿기 힘든 비밀과 기묘한 법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실에서 나체로 있는 것만으로도 신고당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축하 행사를 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 기묘한 법률,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진 여성들이 사치스럽게 누리는 삶, 외국인 남성과의 사탄적인 쾌락까지, 이 모든 것이 리히텐슈타인을 신비롭고 매혹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역설적인 세계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나요? 리히텐슈타인의 진실이 오늘의 영상에서 밝혀집니다. 번호 17. 당신은 이 나라 전체를 빌릴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리히텐슈타인에서는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약 7만 달러면 최소 이틀 동안 나라 전체를 빌릴 수 있습니다. 왕궁, 경찰력, 그리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세울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도인 파두츠 한가운데서 거리 이름이 당신이나 당신의 손님 이름으로 바뀌고 모든 서비스가 당신의 취향에 맞춰 제공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파두츠 성, 박물관, 그림 같은 풍경까지도 모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마치 마법 같은 무대가 되어 누구와도 공간을 공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닙니다. 단 39,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리히텐슈타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대형 관광지와 경쟁하는 대신 리히텐슈타인은 자신만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국가 대여 서비스는 대기업, 유명 예술가, 심지어 꿈같은 결혼식을 원하는 커플들에게도 선택되었습니다. 궁전 발코니에서 나라 전체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7만 달러를 내고 이 나라 전체를 빌려볼 의향이 있나요? 이 도전에 응할 사람은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번호 16. 욕실에서 나체가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나체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해변이나 사우나에서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나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게 여겨지며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단 39,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이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에서 심지어 개인 욕실에서 나체로 있는 것조차 지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행동조차 엄격하게 규제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통적 가치관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거나 심지어 신고를 당하면 며칠 동안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호텔 욕실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커튼을 열거나 창문을 가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나체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사회 규범에 대한 존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리히텐슈타인은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톨릭 신념이 여전히 생활 방식을 지배합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웃 국가들과는 달리 리히텐슈타인은 신중함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강한 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체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예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곳에서는 겸손함과 예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유분방한 행동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기억해야 할 간단하지만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반드시 옷을 입으세요.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사적인지 공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기준이 방문하는 나라의 기준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번호 15. 여성들은 맥주 목욕을 사랑합니다. 반짝이는 황금빛 맥주가 가득 찬 욕조를 상상해보세요. 부드럽게 거품이 일며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휴식과 건강을 위한 문화의 일부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유래한 맥주 목욕 축제와 스파 문화는 이 작은 나라에서 독특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맥주는 훌륭한 음료일 뿐만 아니라 피부와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흥미로운 전통의 배경이 궁금하지 않나요? 맥주 목욕이라는 개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전통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 기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시골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맥주가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민간 요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통은 리히텐슈타인으로 퍼졌고 현대적인 스파 서비스로 발전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맥주 스파에서는 욕조가 오크나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따뜻한 맥주로 가득 채워집니다. 보리와 홉의 향이 퍼지고 부드러운 조명이 더해져 완벽한 휴식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맥주를 마시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그 안에 몸을 담그는 기분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의 새로운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번호 14. 죽음을 기념하는 전통. 세계 여러 문화에서 죽음은 흔히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비극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의 일부 가톨릭 공동체에서는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슬픔에 빠지는 대신 가족과 친구들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작은 축하 행사를 엽니다. 가톨릭 신앙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에서 이러한 기념식은 단순히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존중하는 의미도 가집니다. 울음이 아닌 웃음과 음악, 그리고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방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왜 살았을까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이것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모든 인생이 축하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전통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당황스럽거나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고인의 부재를 애도하는 대신 그들이 남긴 긍정적인 순간과 유산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추억을 나누면서 사람들은 슬픔을 덜어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먼 어딘가에서 고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나라는 우리에게 각 문화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전통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했을 때 이런 행사에 초대받는다면 참석할 용기가 있을까요? 고인을 기리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축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슬픈 순간에도 사랑과 희망의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3번째, 출산 장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요. 놀랍게도 리히텐슈타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는 인구가 겨우 3만 9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많은 작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각한 문제, 즉 낮은 출산율에 직면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창의적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출산 장려의 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가족계획 시대와는 정반대죠. 약 160km의 면적을 가진 리히텐슈타인은 수십 년 동안 출산율 감소를 겪어왔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인구로 낮은 출산율을 상쇄할 수 있는 이웃 나라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와 달리 리히텐슈타인에는 그러한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재정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리히텐슈타인은 더욱 대담하고 독특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출산 장려의 날에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되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이 석촌날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요. 정부는 직접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메시지를 사용하여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행사가 사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부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캠페인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리히텐슈타인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창의성을 칭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출산의 자발적이고 신성한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휴가 정책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한 여성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공슈하고 외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처럼요. 스릴과 강렬한 감정을 추구하며 외국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사탕처럼 돈을 쓰고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지속 불가능한 낭만적인 관계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2번째, 공항이 없는 나라. 유럽 여행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종종 북적이는 공항, 큰 기차역, 도시 간의 원활한 연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공항도 없고 자체 기차역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기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리히텐슈타인에 가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여행하려면 이웃 두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면적이 160km에 불과한 리히텐슈타인은 공항을 건설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고립된 국가는 거리가 멀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수도인 바두츠에서 약 120km 떨어진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입니다. 자동차나 기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편의상 버스나 자동차가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취리히 또는 오스트리아의 펠트키르히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 없다는 사실이 흥미롭지만 리히텐슈타인에는 자체 기차역도 없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이 나라를 통과하지만 리히텐슈타인 내에는 정차역이 없습니다. 기차로 리히텐슈타인에 가려면 스위스의 부흐스 또는 오스트리아의 펠트키르히에서 내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리히텐슈타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주요 도시와 인근 기차역 및 공항을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KTX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부흐스 또는 펠트키르히에서 버스를 타면 약 15-20분 만에 바두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은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버스, 자동차 또는 도보로 단 하루 만에 모든 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공항과 기차역이 없다고 해서 리히텐슈타인 방문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취리히에서 커피를 마시고 스위스 알프스를 통과하는 기차를 타고 부흐스 또는 펠트키르히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푸른 계곡을 지나는 짧은 버스 여행으로 20분 만에 리히텐슈타인에 도착합니다. 자, 이 작은 나라로의 특별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공항과 기차역은 없지만 리히텐슈타인은 언제나 따뜻한 환영을 제공합니다. 마치 정겨운 시골 인심처럼요.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번호 11. 아주 작은 군대. 어떤 나라의 군대가 고작 100명 정도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리히텐슈타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수는 심지어 축구 리그의 선수보다도 적습니다. 이 나라가 마지막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은 1866년이었는데 더 흥미로운 점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병사가 한 명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발발하자 리히텐슈타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약 80명의 병사가 현재 이탈리아에 속한 브레너 고개로 보내져 국경 방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는커녕 이들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병 기간 동안 다른 나라 병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시간을 보냈죠. 전쟁이 끝난 후 리히텐슈타인 군대가 귀국할 때 그들은 특별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병사 한 명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리히텐슈타인 군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전기 들어 자발적으로 합류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리히텐슈타인은 80명이 아니라 81명으로 귀환하는 독특하고 평화로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 이후 리히텐슈타인이 군대를 완전히 해체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인구와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 덕분에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나라는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영구적 중립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리히텐슈타인은 공식적인 군대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국방은 이웃 국가들과의 방위 조약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무기나 병력에 투자하는 대신 경제 발전과 내부 평화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히텐슈타인은 그 반대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나라는 평화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우호적인 외교 정책과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덕분입니다. 한 국가의 군대 규모가 축구팀과 비슷할 정도로 작다 해도 그 나라가 안정적이고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례는 군사력이 아닌 외교와 효과적인 행정이 진정한 국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 10. 이웃 나라에서 경찰을 빌리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히텐슈타인은 매우 안정적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시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 필요할 때마다 이웃 국가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와 오랜 우정을 쌓아온 덕분에 리히텐슈타인은 특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즉,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치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스위스가 경찰을 파견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범죄율이 극도로 낮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가벼운 경범죄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경찰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소규모의 지역 경찰팀만으로도 일상적인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저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됩니다. 그러면 스위스가 즉시 도움을 주죠.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독특한 이 나라는 언제나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국가를 빌려주는 관광 서비스부터 다양한 경제 시스템까지 리히텐슈타인은 작은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번호 9. 장기 복역하는 감옥이 없는 나라. 리히텐슈타인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공항과 기차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감옥 시스템도 매우 독특합니다. 물론 감옥이 있긴 하지만 최대 형량이 2년 이하인 수용자만 수감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두 개의 이웃 나라로 보내집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감옥에서 형을 복역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율이 극도로 낮은 국가에서 대형 교도소를 건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수도인 파두츠에 작은 감옥을 운영하며 주로 금융범죄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이 수감됩니다. 약 3만 9천 명의 인구와 엄격한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이 나라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감옥은 대규모 시설이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 국가의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해야 하는 수용자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리히텐슈타인은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세 나라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단순히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리히텐슈타인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장기 수용자 관리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경찰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조차도 빌리며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토 안에서 강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창의적인 정책과 국제적 협력에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하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독특한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감옥이 작고 범죄 걱정이 없는 나라. 이곳이야말로 절대적인 안전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단 30분이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나라, 한 나라를 가로지르는데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알프스 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보석 같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고작 16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약 8분의 1 크기입니다.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를 여행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작고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가장 큰 도시인 샤안에는 약 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아담함 덕분에 독특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에서 산책하며 현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죠. 수도인 파두츠는 샤안에서 약 18km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5,400명으로 더욱 작습니다. 하지만 인구 수에 속지 마세요. 파두츠는 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여기서 박물관을 방문하고 중세성을 탐험하며 왕실 가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많은 인구가 없어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에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나라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웅장한 산맥, 중세성, 뛰어난 경제력, 그리고 풍부한 문화까지 크기가 아닌 그 속에 담긴 가치가 나라의 독창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단 30분 만에 리히텐슈타인을 지나간다면 단순히 작은 나라를 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발전과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때때로 가장 큰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껴볼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나라, 많은 성, 160제곱킬로미터의 작은 국토를 가진 리히텐슈타인. 하지만 이 나라에는 예상 외로 많은 성이 있습니다. 그 수는 무려 5개.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세시대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여러 나라 사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보호하고 라인강을 따라 형성된 무역로를 통제하기 위해 성이 세워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성들은 이 나라의 깊은 역사적 유산을 증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파두츠 성입니다. 이곳은 현재 왕실 가족의 공식 거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 내부를 직접 탐방하고 싶다면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파두츠 성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성은 수도 파두츠와 라인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12세기에 방어 요새로 건설된 후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의 웅장한 왕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개인 거주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외부에서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부를 둘러볼 수는 없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텐베르크 성, 샬룬 성 등 여러 성들이 있으며 이 나라를 방문하면 중세 건축과 역사를 따라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 혹은 웅장한 산속에서 평온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곳은 반드시 기억에 남을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작지만 언제나 놀라운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이 나라. 그 성들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직접 만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한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없었던 나라. 오늘날 리히텐슈타인은 평화롭고 조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여성 참정권과 관련하여 흥미롭지만 다소 늦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4년 세 차례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후에야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국가 단위 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성들의 투표권 여부를 결정한 사람들이 오직 남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51.3% 차이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권은 국가 선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었죠. 여성 참정권이 늦게 도입되었지만 이것은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참정권은 단순한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적이고 작은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변화가 더딜지라도 말이죠. 투표권을 얻은 이후 여성들은 정치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성평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나라의 여성들은 중부 유럽 특유의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생활 방식과 산악 지형 덕분이죠. 피부톤은 대체로 밝은 편이지만 이웃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로 인해 올리브색이나 약간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높은 광대뼈와 넓은 이마를 가진 얼굴형이 많아 우아하고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눈 색깔은 밝은 푸른색에서 초록색, 갈색까지 다양합니다. 머리카락은 대체로 밝은 색의 직모가 많지만 검은색이나 곱슬머리를 가진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신중한 편이지만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실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작지만 그 속에는 흥미로운 역사와 독특한 문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특별한 나라를 더 깊이 탐험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5번째, 글로벌 의치 강국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의 작은 마을 샤네는 치과 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보클라 비바덴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는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틀니의 일부가 여기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틀니 판매량의 20%를 차지하는 놀라운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이보클라 비바덴트는 진정한 치과 업계의 거인입니다. 매년 약 6천만 개의 틀니를 생산하는데 이는 하루에 16만 4천 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1분에 100개 이상을 생산하는 셈입니다. 마치 분식집에서 김밥 마는 속도처럼 빠르죠. 이러한 수치는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틀니 수요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보클라 비바덴트의 성공은 단순히 생산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틀니가 필요한 노인부터 화면에서 완벽한 치아를 원하는 영화배우까지 만 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틀니를 제작하여 폭넓은 고객층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발리우드 영화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인도에서는 배우들이 화면에서 완벽한 미소를 보여줘야 하죠. 최첨단 기술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이보클라 비바덴트는 발리우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리우드 영화를 볼 때 배우들의 눈부신 미소에 감탄한다면
그 치아가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보클라 비바덴트의 틀니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누군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이 회사의 제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움으로 유명한 작은 나라가 세계 치과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틀니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샨, 전 세계 완벽한 미소의 고향입니다. 네 번째, 나라의 절반을 소유한 억만장자. 한 사람이 한 나라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에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프 젤러입니다. 그는 리히텐슈타인의 유일한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유명 치과 용품 회사인 이보클라 비바덴트 AG의 전 CEO이자 현재 감사위원입니다. 그는 단순한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이 작은 나라 안에 숨겨진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까요? 그의 리더십 아래 이보클라 비바덴트 AG는 치과 산업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 3,5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8억 1,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치과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라믹, 복합 레진과 같은 치과 재료뿐만 아니라 첨단 치과 장비도 생산하며 전 세계 120개 이상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크리스토프 젤러의 자산은 현재 약 31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기준 리히텐슈타인 GDP 62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보클라 비바덴트가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크리스토프 젤러의 성공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귀족 가문의 이름을 딴 유일한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리적 위치나 고대 부족 혹은 역사적 인물에서 이름을 따오지만 리히텐슈타인은 다릅니다. 이 작은 나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기원한 오래된 귀족 가문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문의 이름에서 유래한 국가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문은 단순한 이름의 기원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12세기부터 시작되어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비엔나 근처의 성에서 시작된 이 이름은 대대로 중부 유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왕가의 지배도 받지 않는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1999년 가문은 영지를 구입했고 1712년에는 또 다른 영토를 획득하여 현재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719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공식적으로 이 두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공국으로 인정하여 현재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 권력은 군주에게 있으며 그는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유럽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선출된 의회가 있지만 군주는 법률 거부권, 정부 관료 임명 및 해임, 국민투표 소집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군주제가 국가 통치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보다 기업이 더 많은 나라. 이 나라에는 약 7만 개의 등록된 기업이 있지만 인구는 약 3만 9천 명에 불과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인구보다 기업 수가 거의 2배에 달하는 비결은 매우 매력적인 조세 정책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 허브 역할을 하며 소규모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낮은 세율과 안정적인 법적 체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공공부채가 거의 없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가 부채의 비율 GDP 대비 은 5%에 불과합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은 120%를 넘고 일본은 무려 260%에 달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 모두 흑자입니다. 즉,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흑자 기금을 사회 기반 시설, 교육 및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려해 볼 만한 모델 아닐까요? 2016년 기준 출산 휴가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실업자는 4.6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업률은 2.1%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 선진국조차 이렇게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인접 국가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찾아 이 나라의 국경을 넘습니다. 독특한 전통 축제, 파스트나흐트, 파스트나크트. 매년 겨울이 끝나고 사고절기가 시작될 무렵 리히텐슈타인에서는 파스트나흐트라는 독특한 축제가 열립니다. 화려한 색상과 가면, 의상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축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면, 무도회가 아닙니다. 이 축제는 고대 전설과 민간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겨울은 악령과 괴물이 돌아다니며 불행을 가져오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괴한 의상을 입고 무서운 가면을 써서 악령을 쫓아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축제의 기원은 알프스 지역의 중세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파스트나흐트를 자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면과 의상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디자인을 기대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이빨, 불타는 눈, 동물털, 집, 심지어는 누더기 천으로 만든 기괴한 의상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모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을 쫓아내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자연의 재생을 축하하는 상징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하여 이 독특한 전통을 직접 체험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듣기만 해도 이미 놀라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 많은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